실수를 많이 했고 하도 실패를 많이 했고 선교사가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지어본 사람입니다. 다시는 저처럼 시행착오나 실수나 실패나 죄로 괴로워하는 동지들을 주위에서 보고 싶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선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은퇴를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상당히 되어 있거든요. 저보다 많은 분 여기 몇 분 계시는데 은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지금 제가 빚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근데 이 빚을 갚기 전에는 제가 은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은퇴를 제가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은퇴가 있고 어디 조퇴가 있고 제 앞에 발제를 하신 우리 정민용, 민청 형제는 25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딸 큰아이가 지금 그 교회에 교인, 거기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지금 교인으로 있는데 제가 10수년 전에 플러신학회에서 PhD를 하는데 이 교회 학생들이 낸 헌금을 3년 동안 매년 3만 불씩 장학금을 줬습니다. 빚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이거 갚으려면 제가 선교사 아마 은퇴를 못하고 갈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귀한 친구가 오늘 지금 우리 이 회중 안에 있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그 젊은이들이 모이는 모임이면 뭐 그냥 쫓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선교를 필드에 있는 사람으로 선교 인력을 동원하고 싶은 그런 그 열정이 불끌어서 그래가지고 한 번은 겨울이에요. 제가 겨울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Where's Dan Kim? Dan Kim이 아마 전도사 때였을 거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헐먼 수영관에서 그 컨퍼런스를 마치고 제가 이제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음 행선지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줄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 김승훈 목사, 지금 목사 되셨는데 저 양반이 목사님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눈 오는 길 야밤 아마 새벽 몇 시에 도착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데니엘 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유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어태치먼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짧고 간단한 사건 하나가 관계를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연결을 했다가 이 양반이 다른 교회도 가실 수 있었는데 대학교회를 민청처럼 대학교회 UC 데이비스의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교회를 맡아서 간다고 그러길래 그 배고픈 자리인데 저 사람 일할 거야.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 한번 다녀가시라고 그래서 UC 데이비스를 가는데 그때 저 양반 집에서 호텔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자기 집에서 재우더라고. 같이 먹고 교제하면서 또 어태치먼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내가 지금도 기억을 못하는데 나중에 후에 보니까 필라델피아의 연합 장로교회 시니어 패스터가 되어서 간다고 그러길래 나이 젊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저는 예상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오늘 제 앞에는 25년 전에 만났던 민청이 스피커로 있고
오늘 저녁에는 댄 킴이 또 스피커로 서요. 세대가 이게 같이 노는 세대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야, 지금 우리 선교계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이제는 노롱거 몇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선교 운동이 아니구나. 이게 지금 변화가 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좀 반성을 할 부분과 그 반성의 부분을 채워야 할 포매팅을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리폼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성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성하는데 반성이 자그마치 20년 전에 우리가 시작했던 이 운동의 첫 그 내용이 반성입니다. 한번 PPT를 좀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세 권의 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반성이에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75년에 우리가 이 첫 번에 모임을 했는데 이 마이크 가져오신 한도수 목사님은 저보다 조금 후배인데 그때 열심히 하셨어요. 95년. 나 뭐라고 그랬어요? 75년. 내가 이렇게 요즘에 좀 치매 기간이 그런데 얼마 전에 이렇게 책을 이렇게 좀 뒤져보다 보니까 이 방콕 포럼이라고 하는 그 청취한 분들이 하는 모임이에요. 거기가 보니까 또 회고와 전망. 반성이라는 말은 아주 낭비가 될 정도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상 반성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벽에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이게 댄 킴이 1996년이라 김 목사님? 아니요, 90년에 퀸스 장로교회 그 아이들 10몇 명을 데리고 우리 김정한 목사가 팀으로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6주를 있었어요. 불도 안 나고 전기도 없는데 거기에서 석동집이 주위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와가지고 이 양반이 나가면서 떠나기 전에 우리가 뭐를 남겨놓고 갈까? 이걸 남긴 거예요. 사람을 담는 그릇을 남긴 거예요. 순서가 뭘까? 이거 봐.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세 가지 부분을 리뷰를 좀 하고 싶고 리뷰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갖다 끼워 넣는 리포맷을 하고 싶고 또 리포맷 된 걸 가지고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리디자인을 하는 선교의 모습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 변화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고도됐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프리카의 나라에서 나라로 가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제는 심지어는 어느 나라는 이 입국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그런 시대에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 균형이 지금 옛날에는 서구가 주도했던 경제가 GDP가 서구와 비서구가 비슷한 경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선교 현장에 자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교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선교 현장이 더 이상 포스트월드로부터 지원을 받아야만 되는 선교적 혜택을 주는 그런 선교이는 상황에서 진일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가 이제는 비서구가 서구교회를 따라가는데 이제는 서구교회가 비서구교회를 따라오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거 감이 안 잡히실지 모르는데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요, 이제는 서구나 우리 같은 선교적 행위가 하는 선교적 행위가 그렇게 억셉터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도권을 잡고 선교도 진행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고 싶은데요. 이게 유명한 그 기갈리, 루안다의 수도 기갈리입니다. 기갈리 공항에 내리면 저렇게 하얀 옷을 입은 보건소에서 나온 사람이 머신을 하나 가지고 와서 모든 승객들을 사진을 찍습니다. 이게 에볼라 칩입니다. 이게 며칠 전에 찍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국경이 없는 시대, 그 다음에 경제 균형이 맞춰지는 시대, 더더구나 비서구교회가 서구교회를 끌고 가는 그런 시대에 선교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우리 선교가 방황을 하고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교지의 경제 환경에 불변하는 선교지의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다. 내가 무슨 힌트를 드리고 있는 것은 여기 그 백강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얘기하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이 트렌드, 쏠림 현상이 또 한국 선교 안에 한 가지 쏠림 현상이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뱀 무브먼트예요. 뱀. 이 가능성이 필드에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변화하는 선교지 환경을 유심히 관찰하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선교는 또 방향을 잃게 될 것이다. 제가 장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장애가 뭐냐면요, 안 해도 될 얘기를 해버리는 장애입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안 해도 될 얘기를 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눈총을 받으면 요즘 말로는 왕따를 당한 사람입니다. It doesn't matter.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30여 년 전에 앞으로 한국 선교는 본국의 자원의 고갈로, 자원이라고 말하면 시간, 재정, 인력 등등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자원의 고갈로 인해서 선교지는 상당한 공백 도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살기 위해서 선교를 하다가 중단하고 싶지 않아서 살아갈 국리를 하기 위해서 선교지에서 자원을 일으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하나가 목사님 미쳤습니까?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는 한국교회에서 정신 매장당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 장애가 뭐냐면 남이 보지 못하는 걸 조금 앞서 봐가지고 그거를 말로 해서 다른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 선교에 또 한 번의 공황 상태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케오스 대해서 지금 위기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가 한국 선교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위기의식을 얼마나 얘들에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나는 그것이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예견된 일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올 때는 여러 가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데이빗 보시라는 분이 1970년대 말일 겁니다. 이분이 책을 쓴 게 기독교가 위기를 대면하는 것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가능성을 대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기가 잘못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위기를
내가 얼마만큼 아이덴티파이하고 그 위기 속에서 돌파를 해낼 수 있는 우리의 그 동의가, 우리의 합의가, 우리의 결단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건 우리 선택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처럼 저는 이 세 가지를 늘 사용합니다. 3R's. 리뷰합니다. 반성합니다. 다른 말로 또한 R을 하면 repent, reflection, 회개하고 그 다음에 reflection 합니다. 반추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성경적이잖아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살펴보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이 반성은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이 선교운동을 통해서 반성만 열심히 했는데 진짜 반성했는지 의심이 되는 반성이에요. 근데 이게 다음이 뭐냐면 리포맷을 하는 거죠. 좀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집어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집어넣어서 한번 컴퓨터를 돌려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미래의 선교를 우리가 디자인해본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어디까지 하고 싶냐면 두 번째까지는 얘기를 할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몫인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고 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2%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 이해의 부족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이해하고 시작한 게 아니고 해놓고 이해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민족입니다. 세계에 우리 같은 민족이 없고 우리 같은 선교적 모델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2%가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명한 말을 제가 아주 지난 몇 년 동안 이걸 지금 다른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 2번 시작. 이 얘기가 우리 한국 선교계를 덮어버린 겁니다. If everything is mission, then nothing is mission. 선교와 미션과 미션스가 도취돼요. 미션의 자리에 미션스가 들어가 있고 미션스가 돼야 할 때 미션이 안 보여버리는 그런 지금 악순환이 우리 한국 선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미션과 미션스를 확실하게 디파인하는 것을 가지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수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깨닫고 선교의 눈이 다시 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What is mission? 건물 조금 세우는 거? 뭐 무슨 프로젝트 하는 거?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단 하나의 부름입니까?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그분을 알게 하고 안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알게 하는 그 일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 미션을 동원하여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미션스가 필요해요. 수많은 미션. 왜 김영환 목사는 그걸 한 200가지로 발견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런 것들이 미션을 위해서 뒷받침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지금 혼동에 오게 된 동기는 데이비드 보시가 선교의 불충분한 기초와 모호한 선교 동기들과 목표들은 필연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선교 사역을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현장에 세워진 어린 교회들은 선교 기관의 본국에 있는 교회들의 복사판이 되었고 그 교회들의 모든 물품, 즉 오르간에서부터 성직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공받는 축복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이 책을 읽은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건데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열심히 있었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이게 하는 거 이거 빔 프로젝터를
현지인 교회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주고 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걸 왜 주노? 선교사가 선교 잘하기 위해서? 무슨 과시하기 위해서? 현재 장기를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돈 내서 사서 너희들의 것을 만들지 않으면 그 메인터넌스, 그걸 유지, 보수 하는데 계속 선교사가 지불해서 그건 자기가 안 돼요. 제너레이터 써주면 제너레이터 쓰다가 보내면 밤중에 전화 안 돼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게 뭐냐. 선교지의 선교사, 의존형 선교지를 개발했어요. 교회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선교사를 의존하게끔 만들어 놓은 선교지 형태라는 겁니다. 이거 반성해야죠. 그래서 선교사가 지속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해서 유지 보수하지 않으면 펑션이 안 되는 선교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경쟁주의의 부산물로 부하가 확산되고 재산 분쟁이 터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선교지 현실일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교사 주도적 통제적 리더십이 주동관계, 갑과 을의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빠지는 선교지가 돌아가나 보다. 내가 너무 지나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통화 고충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이 없어 마음에 쓰면서 스토리를 다니지를 못하는데 신학교 때 이영은 교수가 교회사를 하셨는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어느 날 마음에 쓴 교수한테 신학교 학생이 교회를 개설하냐 건축을 하냐 돈이 부족하니까 교회사를 찾아가지고 미국에 편지해가지고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 사람아 자네 교회를 짓는데 왜 내가 돈을 미국에서 돈을 끌어와?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일주일에 하루 날련거를 해서 대신에 내가 돈 날련거를 이미 그 전에 생겼어요. 근데 날련거를 실행한 거야. 생겼어. 그게 한국교회의 기초입니다. 한국 선교는 선교에 불충분한 기본기, 기본 체력, 기초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에 뛰어든 결과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따먹고 있는 것이 위기라고 합니다. 이 위기를 느끼고 우리가 지금 보다 더 저는 좀 스탠디하게 부분을 터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이 250명 참석 가운데 10%만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선교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간증을 하나 할게요. 내가 이거 3년 전에 부룬디라는 나라의 어느 교회가 한국의 어느 교회가 재정을 부담을 해서 공동체 개발하는 일에 그 교회가 40주년 기념으로 35만 불을 들여서 이걸 개발할 겁니다. 이게 난민들이 만들어 놓은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속에 이런 개발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지어놓은 우리 선교부의 건물 가운데 이보다 더 좋은 건물이 없습니다. 진짜 별로였어요. 기가 막혀요. 병원, 학교, 교회, 팀하우스, 그 다음에 식당 뭐 이런 것들 그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이게 문제가 왜 됐냐면 교회는 돈이 있어가지고 40주년 기념교회를 하는 기념 프로젝트를 하는데 선교사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비전을 오운해가지고 시작한 일이 아니라 교회의 비전을 선교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발탁을 했는데 동의를 했어요. 이 젊은 선교사가 애기 없는 젊은 선교사가 가서 어떻게 하고 어디 하고 일을 하고 어디 들어가서 살리고 했는데
몇 개월이 도착해서 몇 개월 지나서 그 계약을 파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뒤집어져. 근데 뒤집어져가지고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에 봉착이 된 건데, 그래 그 전에는 이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전임 선교사가 갑작스럽게 20년을 선교하더니 집 싸가지고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뭐 윤리적이나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자기 선교 축하가 끝났다. 저는 이 책임을 동부아프리카의 6개 나라의 선교일을 책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암담하더라고.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이 제 테이블로 떨어진 거예요. 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제가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거 시작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일을 맡을 것이냐, 일에다가 사람을 맡을 거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선교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데 겹친격으로 현지 교단이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1번, 2번, 3번 그렇게 지적하면서 이제는 더 놀러온 we don't want to receive missionaries anymore.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됐다. 이거 기대할 일이죠.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완전히 블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더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 한 주간 전에 하루 지난 이 교단을 움직이는 10명의 실행인물이 있어요. 교단이 한 2만 사람이 교단인데 그 교단의 지도자들과 회의를 장시간 했어요. 3일을 했어요. 3일을 그 회의하는 동안에 성령이 저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이게 우리 총회장이에요. 이 총회장은 제가 신학교 보내고 안수 주고 길르고 이 아이까지 한동대 보내고 미국에 지금 유학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기른 형제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 앞에 무릎을 제가 스맨바닥에 꿇고 제가 회개를 시작했어요. 진심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회개를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이 실베스터 총회장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더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참여하지 못해서 용서를 줍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쌤이 바닥에. 그래서 둘이 안고 회개를 합니다. 나는 우리가 풀어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니시티브를 잡고 필드가 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순교는 상당히 어렵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저기 좀 앞으로 좀 해주세요. 제가 세 번째 우리 문제가 뭐냐면 선교회의입니다. 선교회의. 우리가 이런 선교회의들을 많이 하거든요. 한국은 대표하는 선교회의가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KWMC 88년에 시작했고, 그 다음에 KWMA가 95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KWMF가 있습니다. 이게 3대 흐르는 한국 선교를 끌고 가는 선교 운동입니다. 이 선교 운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선교 운동이 무지하게 중요하고 선교 회의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250년이 여기서 터치를 당하고 영적인 인스파이레이션이 접촉이 되면 그것이 필드하고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회의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제가 1981년에 대학을 나갔으니까 우리 버스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얘하고 플래싱에서 그 높은 몇 층에서 목표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라고 미치냐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갔더니 한 30년 모이는 반모임인데
지금도. 근데 그 모임에 선교사람은 물어보지도 않고 세우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내가 한 사람 건진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시죠? 그 건진 형제가 콜롬비아에 나오나요? 임채란 올리버 임 그놈이 2년 후에 와가지고 저하고 6개월을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 분이야. 근데 30년을 이 운동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 양반이 언제나 그만둘까? 이제 타임 투 엔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배고픈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시면서 여기 와서 여기 비명이 안 됐어요. 여기 선교 운동이. 선교 운동하시는 분들이요. 선교사하고 놀지 않으려면 선교 운동하지 마세요. 뭐하려고 선교 운동하는 거예요? 여기 한 목사님들 지금 계시잖아요. 우리 봉목사님도 주의를 드시더라고. 그저께 저를 쳐다보고 죽겠다.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한국 선교의 폭발은 선교운동을 제대로 했을 때는 폭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선교운동하는 분들이 누구야? 선교학자들, 그 다음에 이런 분들 선교 그 운동하는 주체 세력들,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들, 이 사자가 뭐냐면 미션 스테이크홀더스라고 해요. 이 선교 이해 당사자. 이런 분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선교운동인데 와서 사진만 찍고 가려면 갖고 오지 말라 그래. 나는 그런 사람 필요 없거든. 돈 없으면 백방을 지금 이 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대운동이 나고 돈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손좀 벌려서 돈 현질해서 내가지고 우리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선교로 다시 한번 지원하는 한국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생동하려고 얘기하는 이렇게 해도 돌아가자. 선교는 네 스테이크홀더들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죠. 교회, 행정관이, 선교학 교수들, 그 다음에 선교수들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죠. 여러분 173페이지 열어보세요. 정리를 해야 돼요. 173페이지. 몇 분 나와? 8분이요? 5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8분, 어떤 사람은 5분. 왜 3분 N으로 했는데? 1분 남았지만 5분 드리세요. 5분 남았다. 오케이. 173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병실 형제가 쓴 글이 하나 나와요. 아주 짧은 빼북에 있는 글을 저한테 보내왔는데 왼쪽에서 위에서 첫 번째 패러를 보면 첫 개 그렇게 나온 거 있을 거예요. 한번 김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송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첫째, 모임의 성격과 특징이 분명하면 좋겠어요. 둘째, 최소한 우리 교단 내 모임은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셋째, 모임이 끝나고 나면 정확히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모임만 하면 끝,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연락에 서로 논의해놓고 마지막에 충성 기도해요. 화해, 사랑, 끝. 처음부터 기도회나 부흥 집회로 모이든지 최소한 논의된 것은 피드백이 되어야 하고 구속 조처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의 논의들은 전체 회원들의 공유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 공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반성과 회개 없이 모임만 기획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 자원을 남용하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면 밀권에서 잠깐 넘어가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본기가 너무 약하다고 아까 서두에서 우리가 진단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기본기가 뭐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성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성교가 아니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성교입니다. 여러분 이 PPT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여러분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알렌이 1912년에 그가 쓴 미셔너리 메소드 Hours and Poles 그것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성령이 선교를 주도하시도록 한 선교로 돌아와야 합니다. 인간의 계획이 너무 앞서 있습니다. 우리 선교가. 두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철저하게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PCUSA가 한국 선교에 성공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50주년 기념대회의 첫 번째 공동 커뮤니티에 나오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정황무한 말씀인 것을 믿으며 그 말씀의 기본에서 우리는 선교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덩달아서 우리의 신학은 복음적이고 컨서버티브한 그런 신학을 근거로 선교를 한다. 아니 이 선언이 우리 대회 때마다 선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묶어버리자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에 묶어버리자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소통 능력의 증진이에요. 마펫이 쓴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이 책이에요. 마포 3열 서한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선교사 훈련하시는 훈련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이 책은 필독서로 읽혀야 된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마포 3열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오랫동안 원했던 장소에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가고 싶었던 곳이 있냐면 평양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선교사 개토의 살기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가 서울에 있을 때는 전공 선교사 개토에 살았었어요. 근데 선교사 개토에 사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가서 자기가 일해야 할 사람, 자기가 대상으로 일해야 할 사람 속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가 이런 말에 그 사람들이 사는 한복판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고 그들로 하여금 제 삶만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것도 한다. 우리는 없었습니다. 우리 강성일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반성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개인이 시작에 그 반성으로 시작을 해야지 이게 일이 되는 것이지 남에게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 우리 성경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집단적 공동체에서 다문화권 공동체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집단적이에요. 한국 사람들끼리만 너무 많이 보니까 언어가 안 되고 문화가 안 돼요. 몇 해 전에 CM립에서 있었던 이 회의, 6차 회의 때 태국의 EFT의 대표로 오셨던 마노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선교사들은 이런 사람인데 싸움을 잘하고 소통이 부족하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정석현 목사님 사모님이 통역하셨거든요. 제가 그것을 다시 확인하려고 마침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제 옆자리에 앉아있어요. 마노시. 제가 얘기를 정시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도 크게는 자유롭지 않은 사람. 근데 이게 우리 한국 선교에서 집단성으로부터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선교운동의 한방향 정렬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선교운동이 대형에서 소형으로 들어가자고 제가 10년 전부터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먹을 곳이 있는 그런 선교운동, 선교 모임, 오면은 보따리에 뭔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선교회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N번가 아니에요. International World Missionary Conference. 월드 미션 컨퍼런스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유일하게 코리안 미셔너리 리더십 디벨롭먼트 여기 이 하나 회의 때로 다 미션 컨퍼런스예요. 선교사는 주인이 아니고 그냥 의뢰 입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입장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선교 운동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명령으로 종료를 해서 시너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재정을 절약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인 의식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해서 이 선교회의가 진일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결론으로 두 가지 거를 제안한다. 하나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이 반성을 하고 리포메이션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애들이 필요해. 우리가 만나야 돼. 그 만남을 저는 재교육, 연장교육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제는 다른 거 말고 피곤한 모임에 와서 패키지를 3개를 해요. 이 모임도 밤에 영성 집회하기, 낮에 리더하기, 그 다음에 또 가서 체크업해서 의사 만나기. 그러니까 이게 한국 문화거든요. 떡볶이에 제사를 지내버리는. 근데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하나의 서브젝트를 놓고 내일 하는 돈을 거기다가 쓰자는 거죠. 에너지를 거기다가 바치자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를 업그레이드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손석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 걸음 더 들어가는 한국 선교가 돼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 아시죠?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뉴스에. 근데 이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뭘 하나 지금 태동을 시키고 있느냐. 여러분이 동의가 일어나야 됩니다. GC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2년 동안 전문성 개발,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예요. 훈련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서 DCT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의 얘기들, 필드를 컨설팅하고 케어하고 재교육을 강의하고 여러분 만나서 상담하고 전략을 개발하는 그런 분들로 한국 선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리쉐입을 해보자, 리디자인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한번 해보고 4년 후에 한번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그때 의논을 한번 했으면 이게 로드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라고. 그 다음에 선교 이해 당사자들은 여러분이 내는 자원을 이런 데 좀 투자를 해주시는 거죠. 안 오셔도 괜찮거든요. 우리의 재정이 필요하면 보내주시고 재정 없이 나는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일을 우리가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승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GCT라 글로벌 컨설팅 팀이라고 해가지고 온 세계를 자기장을 해서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을 돕고 싶은 그런 분들이 한 30여 명이 헌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대가 제가 한동대 여기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긴 한데 한동대 총장 장성우 씨가 이번에 총장이 됐어요. 성교사님들의 사역과 가령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한동대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한동대에는 현재 약 800여 명의 MK와 PK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동대가 한국교회에 입은 빚을 더 갚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금년부터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연장교육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조금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어디에서 우리가 떨어졌는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선교가 한 걸음 진일보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그런 선교의 전환, 그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서 여러분, 제가 시간을 2분 더 쓰고 2분 더 쓰고 제 얘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질문도 받고 토론하면 좋겠는데 제 얘기는 이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환 선생님 나오시고요. 사실 우리 임덕표 선생님 많은 시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오후에 1시 반부터 특별히 조금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또 대화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는 한국 선교에 나아갈 방향,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기영 목사님과 김수문 목사님, 또 박은정 목사님, 임종표 목사님, 한정국 목사님 나오셔서 아까 못한 얘기도 좀 하시고, 우리가 또 여러분들도 좀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 시간은 감사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임종표 목사, 귀하께서는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선지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KWMF가 주장하는 제7차 한인선교사 지도력 개발 회의에 주강사로 선교해 주심으로 감사한 선교사들에게 큰 도전과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KWMF 선교사 활동은 강사님의 사랑과 수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대표회장 김종국